정말 회장님이 죽는 줄 알았어요. 사고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누가 등을 밀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응급실 문 앞에서 몸을 굳힌 채 서 있던 그 모습. 정말 화면 너머로도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고 무거웠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숨을 삼키는 모습.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혹시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그대로 전해졌죠. 그런데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여기서 뭐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석 회장님이었습니다. 멀쩡한 얼굴로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광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말도 필요 없고 그저 안긴 채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고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그 순간 다 터져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동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죠. 말보단 체온으로, 위로보단 존재로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광숙 씨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눈가를 닦으며 멋쩍은 듯 웃었죠. 괜히 나왔네요. 이렇게까지 울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귀한 감정인지 우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속으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었는지요. 차라리 정말 죽을 뻔했다고 말해달라고, 그만큼 가슴이 아팠다고, 자신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몰랐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가 결국 눈물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광숙에게 동석은 아주 조용히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놀라게 해서요.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마 대표님이었습니다. 이 말에 가슴이 다시 울컥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았다는 사실, 그 순간 서로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는 게 말로 표현 못할 울림이 됐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말 없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광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회장님 얼굴이 자꾸 생각나요.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고 또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옳은 건지 누군가에게 미안한 건 아닌지 계속 고민해왔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죠. 그리고 동석은 변함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오늘 말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정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치 숨기고 있던 마음의 무게가 살짝 내려진 듯한 공기. 그런데도 광숙은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장수 씨한테 죄 짓는 기분이에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동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그 감정까지도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 대표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 정말 심장 울리는 말이었어요.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까지 기다려주는 그 고백. 어른의 사랑이라는 게 그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 하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하루 전과는 다르게 더 깊어지고 있었죠. 광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회장님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 말 한 줄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광숙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대를 열고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색을 골라 바르지는 못하고 그저 손끝으로 케이스를 몇 번 쓸어봤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 한강 같이 걸으실래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걷기만 하자고요. 말은 없어도 괜찮고요. 전화를 받은 동석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어디든 마 대표님만 계시면요. 이 대사. 그 사람답고 또 그 사람다웠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 아래 바람은 살짝 서늘했지만 서로 곁에 있어서인지 그 바람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고 오히려 그 침묵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광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게 참 좋네요. 요즘엔 조용한 게 더 좋아졌어요. 그 말에 회장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랑 걷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짧은 말에 광숙은 잠시 멈칫했다가 그 사람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고 손끝이 자꾸 간질간질해졌지만 마음은 아주 조용히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광숙은 혼자 술도가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분명 가을 바람인데도 속은 따뜻했어요. 그 손에는 동석이 건넨 엽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천천히 함께 걷는 시간, 그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아닐까요? 엽서 한 장에 담긴 말인데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광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그리고 그때 텐마루에서 또각또각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앉아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한동석 회장님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그 사람은 늘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둘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걸 기뻐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조심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회장님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답했죠. 기뻐하는 순간보다 그 마음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광숙은 처음으로 그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응수는 병원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도무지 머리를 식힐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마침 지 원장님이 출근하던 중 흥수를 발견합니다. 오 선생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흥수, 말이 헛나올 뻔했습니다. 아, 그냥 일찍 눈이 떠져서요. 그리고 둘은 그 짧은 인사만 나누고 각자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 원장님 책상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예쁜 일회용 컵에 담긴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리고 그 컵 옆에 쪽지 하나. 힘내세요. 오늘도 고생하실 거니까. 네, 송태경 원장이 놓고 간 커피였습니다. 흥수는 그걸 멀리서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진짜 놓칠 것 같아. 그날 오후 흥수는 병원 뒤뜰 벤치에 지 원장님을 따로 부릅니다. 지 원장님, 제가 이상한 말 드릴지도 모르지만요.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그날 밤 술도가 앞마당. 광숙은 장독대 뚜껑을 덮고 있다가 무심코 고개를 듭니다. 밤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괜찮네요. 그리고 그 뒷마당으로 동석이 나타납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가 봐요. 그 조용함을 마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습니다. 그 말에 광숙은 멈춰서서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지금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어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장면 정말 잔잔한데 심장을 울립니다. 다음 날 술도가 안 채 이른 아침인데도 광숙은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지만 몸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마도 어제 그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립스틱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또다시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혼잣말을 했죠. 오늘은 그냥 내 마음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술도가 앞마당. 동석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광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마루 끝자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님, 어제 별 진짜 많았어요. 그걸 같이 봐서 더 좋았고요. 이 말에 동석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 같습니다. 그 자리에 마 대표님이 계셔서요. 조금 어색한 정적. 하지만 그 어색함조차 이젠 설렘으로 바뀌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석이 살짝 몸을 돌립니다. 저 사실은 마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헉, 반지, 목걸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안엔 오장수의 편지. 광숙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어디에든 남기고 간 것 같더군요. 광숙은 그 자리에서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
그의 손글씨로 남긴 마지막 말들. 광숙 씨,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 거라는 걸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어요. 당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달라고. 그 문장을 읽으며 광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죄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풀려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장수 씨가 이미 다 알고 있었네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엔 동석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네, 저도 이제는 함께 걷고 싶어요.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뒤뜰에서는 또 다른 고백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응수 씨, 마지막 연습을 끝내고 지원장님을 부릅니다. 지원장님, 저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금 떨리는 손으로 작은 캔커피 하나를 건넵니다. 이거 예전에 지원장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거죠. 그녀는 깜짝 놀라며 웃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조금 조용해진 그 공간에서 그는 말합니다. 제가요. 사실 요즘 지원장님만 보면 괜히 심장이 빨라지고 말이 꼬이고 그래요. 그 고백이 끝났을 땐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장님의 대답은 의외로 빠르고 부드러웠죠. 오, 선생님, 저도 사실 좀 그랬어요. 요즘, 우와, 고백 성공입니다. 여러분. 둘은 아주 작은 웃음을 나누며 조심스레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술도가 마당에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하나 찾아옵니다. 여기 혹시 한동석 회장님 댁 맞나요? 광숙은 놀란 얼굴로 바라보다 입술을 앙다뭅니다. 그 낯선 여자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회장님이 제게 언젠가 꼭 가보라고 하셨던 곳이거든요. 그 순간 광숙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안도, 긴장,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경계. 이 여인 누구일까요? 사랑이 시작되고 고백이 이어지며 가족이 회복되던 이 아름다운 회차의 마지막 5분. 또 하나의 파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회는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광숙과 동석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될까요? 흥수 커플은 본격 연애 모드 돌입.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의문의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같이 심장 부여잡고 본방사수 약속입니다.